안녕하세요. 한상재와 함께하는 인리뉴스가 방송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리뉴스의 한상재입니다. 긴 연휴를 여러분은 즐겁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는 이들피트리로 자카르타 시내도로가 이렇게 넓었나 싶었을 정도로 매우 한산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바쁜 일상으로 돌아오시느라 분주하실 듯한데요. 오늘 인리뉴스에서는 인도네시아에 바쁘게 살고 계신 여러분들을 위한 각종 유익한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그럼 이제 인리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일어난 여러 사건과 소식들 중에 주목해야 할 뉴스를 시청자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는 위클리 스포트라이트 시간입니다. 인도네시아 무슬림들이 이들피트리 연휴를 지내는 동안 크고 작은 사건도 많았습니다. 사건 사고의 대부분은 귀성계 교통사고였습니다. 하지만 금년 이들피트리 연휴엔 아주 특별한 사건 사고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동부자와 라옹 화산의 폭발이고요. 그 다음이 파푸아 똘리카라 종교 분쟁 사건인 것 같습니다. 동부자와 라옹 화산의 폭발은 발리나 롬복 방면으로 가는 귀성객이나 외국 관광객들의 발을 공항에 일시 묶어두는 심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일시적으로 공항을 폐쇄하기도 하고 재개하기도 함에 따라서 항공편을 이용하려던 승객들이 다소 혼란과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늘 높이 날리는 화산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단지 화산 인근의 농민들만 그 피해를 봤을 뿐입니다. 그러나 파푸아 똘리카라 종교 분쟁 사건은 좀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건이 이슬람과 기독교 간의 종교적 분쟁이기 때문입니다. 똘리카라 군의 기독교인들과 이곳에 이주해 살던 무슬림들 간의 종교적 유혈 충돌이 발생한 겁니다. 단지 종교적 인연 때문입니다. 하여간 수적으로 우세한 입장에 있는 이곳 기독교인들은 수적으로 열세인 이곳 무슬림 소유 시장 건물들과 그들의 예배 처소인 머스짓을 불태워버렸습니다. 사건의 경위는 잘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그 소문은 일파만파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민감한 문제라고 인식한 정부는 즉각 바드로딘 하이티 경찰청장을 현장에 급파하고 사건을 포괄적으로 조기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건 현장에 간 경찰청장은 이 사건은 종교적 분쟁 사건이 아니고 하나의 테러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파푸아 지역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서 화해의 장을 마련하고도 있습니다. 한편 사회복지부 장관을 현장에 급파해서 전 군청 사무실로 일단 대피하고 있는 무슬림 상인들을 찾아가 위로하고 전소된 시장을 재건해 주겠다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 똘리카라 군수는 당장 필요한 시장 복구 지원금을 화재 피해 무슬림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편 조코위 대통령은 전국 종교 지도자들과 자리를 함께하면서 똘리카라 사건의 확산을 조기 수습하고 있습니다. 르바란 축하 파티를 한답시고 폭탄주를 제조해 마셨던 찌려본 청년 6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금년 초에도 서부자와 가롯에서 이렇게 폭탄주를 만들어 마시고 사망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는데 이번에 또 폭탄주 사망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이들은 술에다가 감기약이라든지 오벗과 같은 에너지 음료를 타 마셨다고 합니다. 한편 발리 바둥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러시아 처녀 2명이 발리 술을 사 마시고 그 중에 1명이 사망했다고 하는 겁니다. 하여간 인도네시아 시골에 가서 술을 마시고 싶을 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가토트 무르만티오 인도네시아 3군 합참의장이 물려노 신임 육군 참모총장의 손을 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합참의장으로 영전함에 따라서 공석이 됐던 육군 참모총장 자리에 자기 1년 후배인 전 전략군 사령관 물려노 장군을 추천한 겁니다. 신임 물려노 육참총장은 중부자와 보요랄리 출신으로 83년에 임관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정가랭 공항에서 불법 영업을 하던 택시 운전기사들이 공항관리공단에 집단 항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동료 운전기사 29명이 지난 17일 제2터미널 앞에서 외국인 승객을 강제로 자기 차에 태우려다가 해군과 공항경비대에 의해서 영업제재를 당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실상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는 반드시 블루버드 택시를 타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공사업 및 국민주택건설부의 비나마르가청은 고속도로 건설 문허를 일반 사기업에도 전면 개방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반둥 찔레윤이 수메당 그리고 다완을 잇는 사설 고속도로 사기업 건설이 그 좋은 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반둥 찔레윤이 다싱말라야를 잇는 고속도로 건설 사업 그리고 자카르타에서 찌깜백으로 가는 제2고속도로 건설 사업도 일반 사기업이 참여해 줄 것을 공개 모집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위클리 스포트라이트였는데요. 다음엔 여러 단신들을 모아 정리해 드리는 다이내믹 인니 시간이 이어지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주 인도네시아는 라마단 금식달을 끝내고 1436 히지리아 사투 샤왈 이들피트리 연휴를 가졌습니다. 이들의 르바란 연휴는 먼저 자기의 고향을 찾아가는 데서부터 시작하고 다시 자기 일터가 있는 도시로 되돌아오는 그런 고난의 연휴가 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추석이나 설날에 민족의 대이동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들도 이 연휴에 민족의 대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인도네시아 날씨가 엘니뇨 영향 하에서 극단적인 아노말리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자바섬 남부 끄부멘 지역과 순다 열도 지방이 가장 심하다고 합니다. 오랜 가뭄으로 인해서 마실 물조차 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건조한 바람도 심하게 불고 있어서 주로 건기에 재배하는 콩이라든지 옥수수는 거의 다 말라 죽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뭄이 길어지다 보니까 시중 고추 가격은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인플레를 크게 맞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엘니뇨 현상은 중부자와 남쪽 해안가, 족자 반뚜리라든지 끼둘, 그리고 서부자와 빵한다란 해안가 지역의 기온을 무려 12도에서 15도까지 크게 낮춰버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파푸아 고산지대에는 눈과 진눈깨비를 내리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7월 1일부터 10일까지 근 10일간에 걸쳐서 파푸아 분짜군과 라니자야 군에 많은 눈이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그곳 원주민 11명이 얼어 죽고 이들이 주식으로 키우던 우비, 즉 싱콩잎이 얼어서 시들어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당장 먹을 주식을 잃은 고산지대에 사는 1만여 주민들은 먹을 것을 보내달라고 아우성입니다.
급히 정부가 구호식품을 보내려고는 하지만은 그곳 악천후 때문에 애를 먹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북말루크주의 떠르나테 섬 중앙에 우뚝 선 카말라마 화산이 지난 20일 검은 화산재를 다시 뿜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카말라마 화산은 그리 높은 산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당히 강파르고 공항과 때르나테 시가 바로 산 하단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조그만 화산의 움직임에도 큰 피해가 날 수 있는 곳입니다. 가파른 산 중턱의 1천여 마을 사람들은 대피를 시키는 모양인데 때르나테 공항도 일단 폐쇄했다 재개하는 그런 조치를 수시로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때르나테 혹은 할마에라 지역으로 가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다이내믹 인이었습니다. 이어 박예지 아나운서가 소개해드리는 인도네시아 잘란잘란 인니 시간이 이어지겠습니다. 밥심으로 사는 아시아 사람들, 인도네시아도 쌀 농사가 발달된 나라인 만큼 밥과 함께 먹는 요리들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쌀 종류도 이렇게나 다양하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저와 함께 인도네시아 각 지역의 전통 음식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나시 빠공안인데요. 인도네시아 서부자바와 중부자바 경계에 위치한 코타 찌레본의 전통 음식입니다. 특징은 이 밥을 지을 때 시금치를 넣어서 녹색을 띈다는 것인데요. 이 식당의 모든 메뉴는 이렇게 한 접시에 반찬을 모두 담아서 제공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붉은색을 띠는 밥인데요. 현미로 만들어져서 섬유질이 정말 풍부하다고 합니다. 나시 름방 또는 나시 메라라고 불리는데요. 중부자바주에 있는 코타 름방 음식입니다. 그 다음은 나시 보가나, 중부자바 코타 뜨갈 지역의 백반으로 여러 가지 반찬들과 함께 제공됩니다. 비슷하면서도 다른 백반 종류들 정말 다양하죠? 발품팔 필요 전혀 없이 잘란지빠꾸사뚜 노멀두아 끄바요란에 위치한 꼬꼬 보가나로 오시면 지역별 백반을 맛보실 수 있습니다. 아담한 실내 공간에 인테리어는 전통 인도네시아풍 가구들이 배치되어 있고 직원들 또한 인도네시아 전통 옷인 바틱을 입고 열심히 서빙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요, 꼬꼬 보가나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 꼬꼬 보가나는요, 나시 짬뿌르, 인도네시아의 전통 음식이 유명한 곳입니다. 나시 짬뿌르는요, 지역별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오늘 한번 시식해볼 음식은요, 나시 시와라자라고 하는 발리 특유의 나시 짬뿌르입니다. 나시 짬뿌르라고 하면은 밥에 섞다, 혼합하다. 그래서 비빔밥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는데요. 비빔밥보다는요, 우리나라의 백반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점이 있다면 저희 이제 백반은 여러 가지가 이렇게 다 각각 나오잖아요, 제각기. 그런데 나시 짬뿌르는 이렇게 한 접시에 몽땅 다 들어있습니다. 맛있겠죠?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네, 제가 먹어본 메뉴는요, 나시 싱하라자인데요. 발리 전통밥입니다. 야자과즙과 강황가루를 넣은 이 노란 밥은 보기도 좋고 먹기도 좋네요. 네, 사떼 릴릿이라고 하는데요. 릴릿은 감따란 뜻입니다. 다진 고기를 뭉쳐서 대나무 껍질이나 사탕수수 등에 톨톨 감아서 나오는 메뉴. 이렇게 아담한 식당에서 다양한 메뉴들이 있을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음식은 나시 리웨시입니다. 다른 메뉴와는 달리 이 백반은 매일매일 제공되지 않아서 좀 아쉽지만 따뜻한 항아리에 들어있는 땜빼, 두부, 계란, 무화과 튀김 등 원하는 반찬을 골라서 담아 먹을 수 있어서 인기 메뉴라고 합니다.
Nasi liwet itu enak ya, di lidahnya tuh enak banget. Kalau itu dia campur ada manisnya, ada pedasnya, terus ada asem-asemnya, jadi dia combine ya, bagus dia combine, jadi enak. Setiap saya kesini saya makan yang nasi liwet. 이 나실리웻은 매주 수요일, 토요일 45,000루피아로 한 접시 가득 즐길 수 있다는 거 꼭 알아두세요. 이 아리따운 여인은 바로 코코 보가나의 주인, 배를 이어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버지께서 닦아온 전통적인 방식에 이 젊은 안목으로 현대적인 감각을 더해서 식단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답니다. Terus kita juga ada seperti nasi tutuk yang nasinya tuh ada wangi-wanginya, daun-daun. Terus ada spesialnya juga seperti nasi sanglah, nasi pakai daun jeruk, terus ada daging-daging yang lain. Warga-warga Korea yang ada di Indonesia untuk mencoba Koko Bogana yang ada di Jalan Cipaku 1 nomor 2 untuk bisa ngerasain sedikit gimana sih rasa khas tradisional Indonesia itu dan makan-makanannya yang otentik itu seperti apa. 네, 이제 식사를 배부르게 했으니까요. 후식 타임도 가져야겠죠? 이곳 코코 보가나에서는요, 나시 짬뿌르뿐만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 인도네시아 전통 후식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꼭 한번 오셔서 드셔보세요. 여러분들의 인도네시아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알려드리는 라이프 앤 인포 시간입니다. 지난 23일 자카르타 시 당국은 잘란 MT 하리언어 몰테벳 그린에 봉인 세겔 딱지를 붙였습니다. 5년마다 연장을 해야 하는 건물 안전증서, 즉 SLF 연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결과 쇼핑몰 안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물론 스타벅스나 버거킹 등을 방문하려고 하는 외부 손님까지 출입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이 쇼핑몰은 지난 3월에도 한 번 봉인을 당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이 두 번째 받는 봉인인 셈입니다. 지난 17일은 이슬람 달력으로 9월에 해당하는 라마단 이바다 부아사를 마치고 1436 히지리야 사뚜 샤왈, 즉 10월 1일 이둘피트리를 맞는 명절날이 됩니다. 이 날이 다가오면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고향을 찾아 나서게 되는데요. 한 달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단식을 하면서 자기 신앙을 점검해보고 배고픈 사람의 고통을 직접 체험한 후에 맞는 새날이기 때문에 무슬림들로서는 가장 행복한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이들피트리 아침 시간에 그 동네에서 가장 큰 머스짓이라든지 공설 운동장에서 연합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예배를 드린 다음에 그들은 서로서로 몬마압 라이르단 바틴 혹은 미날라이딘 왈파이딘 이런 인사를 나누게 됩니다. 즉 내 탄생과 욕망을 진심으로 용서해 주기를 바라는 종교적 인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 조상의 묘를 찾아가서 꽃을 뿌리고 이웃 친지나 존경하는 분께 인사를 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들의 대부분은 자기 일터로 복귀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여전히 이들피트리 명절 분위기에 취해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할랄 비할랄이라는 상호 친선 가정 방문이라는 특이한 종교적 교제를 하게 됩니다. 이때는 대개 부유하거나 사회 고위층 인사가 맛있는 음식을 잘 차려놓고 손님을 맞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그 집을 방문해서 인사를 드리고 음식을 함께 나누는 것이죠. 참 좋은 전통의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금년은 1436 히지리아입니다. 제가 1400 히지리아에 자카르타에 내렸으니까 벌써 36년이 지나고 있는 겁니다. 하여간 지금까지 인디뉴스를 시청해 주신 KTV 시청자 여러분, 몬마압 라이르단 바틴, 미날라이딘 왈파이딘 감사합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